안녕하세요.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골절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. 그래서 손목 골절이 되었어요. 그래서 깁스를 뭐 2달, 3달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깁스를 풀게 되었어요. 그러면 깁스 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. 그래서 풀과 동시에 손목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손목이 뭐 잘 움직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변형이 약간 된 상태로 이렇게 고정이 된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깁스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았거든요.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저 스스로 꼬리뼈가 골절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, 이것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. 그때 공유하지 못했던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공유하고, 그리고 일반적인 골절 이후에 그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,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꼬리뼈 골절이 아니어도 그 꼬리뼈 부위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. 근데 꼬리뼈가 아플 때 가장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반드시 누워 있는 자세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반드시 누워서 자기가 힘드니까 또 옆으로 돌아 누워야 되는 그 자세도 또 불편하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저는 당장 이제 꼬리뼈 골절은 되고 막 너무 통증이 심하고 옆으로도 반드시도 다 힘들어요.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그 도넛 방석을 이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도넛 방석을 이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넛처럼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밑에 도넛 방석을 놓고 앉으면 이제 꼬리뼈가 그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통증을 덜 느낄 수 있어요. 그런데 누워 있을 때는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리에 이렇게 받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누워 있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데 지금 나는 반드시 누워서 자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가슴 베개가 생각이 났어요.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침 맞는 분들이 엎드릴 때 이제 좀 편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가슴 받침 베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딱 떠올리고 사용을 하면서 제가 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모양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도넛 방석은 전체적으로 동그랗잖아요. 그런데 이것은 이쪽 부위가 얇아요. 그러니까 이게 허리에 오도록 해도 허리가 이렇게 막 받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허리로 오게 하고 꼬리뼈가 이 부위에 닿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여기가 떠 있으니까 꼬리뼈는 바닥에 닿지 않고 허리도 그렇게 크게 괴이지 않고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꼬리뼈 골절이나 또는 평소에 꼬리뼈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베개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누워서 잘 때는 이 가슴 받침 베개를 사용을 했는데 앉아 있을 때가 이제 불편하잖아요.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밥 먹을 때 앉아서 이제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이 방석을 이용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 꼬리뼈 방석 이렇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석이 도넛 방석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데 허리 쪽에 조금 더 힘을 받게 해주고 자세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방석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새삼스럽게 제가 이제 꼬리뼈 골절을 경험하면서 가장 앉기 힘든 의자가 그 운전석이라는 걸 알았어요.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파도 그렇고 운전석도 그렇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엉덩이 쑥 들어가고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. 그런데 그 자세가 허리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. 알면서도 아프지 않으니까 늘상 그렇게 지내왔는데 딱 아파 보니까 제일 앉기 힘든 것이 운전석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운전해서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딱 의자에 앉는 순간 막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의자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석이 이제 운전하는 그 의자가 앞에는 더 높고 뒤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허리에 굉장히 가부담을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방석을 이렇게 뚫뚫 말아서 접어가지고 그 의자 뒤쪽에다가 운전석 그 뒤쪽에다 딱 놓고 그 위에다가 이 꼬리뼈 방석 이걸 놓고 앉은 거예요. 이렇게 했더니 훨씬 부담이 줄더라고요. 그래서 평소에 내가 꼬리뼈 골절이 아니더라도
꼬리뼈 통증이 있는 분들은 운전석에 앉을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엉덩이 쪽을 이렇게 높여놓고 그리고 꼬리뼈 방석을 하나 놓고 이렇게 앉는 것,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지혜가 아닐까. 별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 공유를 드립니다. 그래서 이것은 비단 꼬리뼈 통증뿐만이 아니라 허리를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자세를 바르게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. 그래서 뭐 꼬리뼈 방석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 스님들이 오래 앉아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, 기도하실 때, 수련하실 때 그 엉덩이를 높여놓는 그런 방석을 쓰거든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래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. 그런 상황에서는 늘 엉덩이 쪽을 조금 더 높게 해놓고 이렇게 앉으면 내가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세가 딱 바른 자세 이렇게 펴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다. 공유 드리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골절 이후에 그 후유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그 꼬리뼈 골절이 되면서 꼬리뼈가 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2주일 만에 돌아왔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자, 그런데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고 만약에 좀 부종이나 그 통증이라든지 이것이 좀 오래 지속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게 오래 가면 그 범위 내에서 인대나 이 근육이 이게 늘어난 상태에서 아니면 쪼그라든 상태에서 그대로 굳어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은 돌아오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나는 통증은 통증대로 겪고 나중에 가서 다시 이 구부러진 걸 교정을 통해서 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. 자, 이것을 한번 똑같이 적용을 시켜 볼게요. 손목 골절이 생겼어요. 그러면 골절이 생겼으니까 이게 어긋나지 않게 잘 맞춰서 고정을 하는 것, 깁스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. 자, 그런데 깁스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게 해서 얘를 고정해 주는 거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서 생겼던 근육이나 인대의 어떤 염증이라든지 긴장, 이 상태는 좀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. 물론 소염제라든지 약을 써서 염증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긴 하지만, 그렇다고 해도 내가 매일같이 쓰던 걸 쓰지 않고 이렇게 고정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이 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깁스를 풀었을 때 계속 이게 고정된 상태로 있어서 굳어졌기 때문에 깁스를 풀었어도 이게 잘 안 움직여지지가 않아서 재활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변형된 상태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인대가 완전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굳어지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깁스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최대한 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인대가 정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. 내가 깁스를 했으면 그 부위에다 치료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손목 깁스를 했어요. 그러면 손가락이나 아니면 이 팔목 위쪽, 이쪽에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적에서는 그 주변 부위에다 조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.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혈행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것들, 그리고 항염 능력을 가지면서 미네랄들을 전체적으로 보충해줄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렀을 때 일정 정도는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랬을 때 한의원에 가시면 추나요법이라든지 침치료가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딱 그 깁스를 풀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근적개선 치료를 좀 세게 들어가고요. 또 추나요법으로 해서 그 주변부 근육을 직접적으로 풀어주고, 그리고 침치료를 받는 것들,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후유증을 잘 극복할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꼬리뼈 통증이 있을 때 그 꼬리뼈 방석을 활용하는 방법 같이 공유했고요. 그리고 평소에 골절이 발생했을 때 골절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, 그러니까 뼈가 붙는 것,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골절로 인해서 발생한 그 통증이라는 것은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근육과 인대, 이런 것들이 긴장하고 신경이 과민해서 생겨난 통증이라고 했죠. 이 통증을 빨리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. 이 통증을 빨리 다스리면 골절된 그 뼈의 유합이 빨라지기도 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.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미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? 그때마저도
그대로 그냥 세월만 지나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근적 개선 치료를 좀 세게 들어가고, 그리고 추나라든지 침 치료를 통해서 그 후유증을 좀 더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.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